아니 야스는 건강한 겁니다. 한국 청년 문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우리 모텔이 모욕의 역사가 아니라 혹시 야놀자 광고 잘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준비되어 있는 내용 제대로 빨아드리겠습니다. 시작해요? 네, 벌써 모텔 가는 것 같은데. 제 소리. 오늘 잠깐만. 오늘 특집은 지원님과 은서님이 일본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 원치 않았었던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희라님? 네. 휴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거고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모텔.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겸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각자 모텔의 어떤 첫 기억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나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나는 게 제가 그 구로 쪽에서 구로 다들 좀 의외의 장소들이 많네요. 구로. 예전에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야근을 하고 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옆방에 그런 식으로. 남자분 두 분이랑 여자분 한 분씩 남둘 여 하나의 소리. 네. 선생님은 그럼 언제? 저는 종로였고요. 정확히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 2005년 몽이라는 모텔이었고요. 옆에 있는 뚝배기집이라는 굉장히 맛있는 그 종로 3가에 있는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를 먹고 그 된장찌개가 유명한 집입니다. 네, 거기 뚝배기집. 그 뚝배기집에서 먹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 대기 번호가 아직도 기억나요. 3번이었어요. 대기 번호 3번. 예, 대기 번호 옛날에 2005년에는 대기 번호로 뽑았었습니다. 대기 번호 3번을 받고 커피와 팝콘을 마시다가 5층이었나? 그때 맡았었던 그 모텔 엘리베이터의 향기가 지금도 가끔 스쳐요. 1번 락스, 2번 짙은 향수 냄새, 그리고 방향제, 그리고 마지막이 담배. 요게 섞이면 모텔 향입니다. 락스, 향수, 방향제, 담배가 섞인 게 모텔 향. 그 향을 맡으면서 몽 5층. 선수님이랑 하셨나요? 그때 형수였죠. 지금 형수 말고. 그때 형수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형수랑 갔었고 대기번호 3번으로. 3번이라는 건 대기번호를 1번, 2번으로 들어가셨던 분의 얼굴도 전 기억나요. 나와야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대기번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으면 이제 DVD를 이제 막 고르고 그걸 골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은행 같은 시스템이네. 네? 은행 같은 시스템. 그렇죠. 대기번호 띵동 3번. 띵동함이 들어가. 띵동 합니다. 띵동 3번 고객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또 말이 급한 날에는 올라가면 침대가 급한 분들은 어떡해요? 침대가 약간 뜨뜻해요. 크리스마스 때는 대기번호 3번으로는 절대 안 되고 그때는 125번 정도로 걷어놔. 미리 대기를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미리 가서 받아서 뚝배기집에서 한 그릇 먼저 하고. 그리고 알람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지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뒤에서 이제 모텔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드릴 텐데 그게 이제 한국의 모텔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크게 2개에서 3개 정도가 있겠다. 일단 첫 번째가 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99년 이제 호텔법 개정,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2005년 모텔 가이드와 야놀자의 등장입니다. 최근 들어본 가격 중에 가장 크기가 네. 모텔 가이드라고 하는 게 줄여서 뭐가?
아, 저 궁금했어요. 뭐가 네, 그거. 모가와 야놀자 두 분 다 이 숙박업계의 청소 혹은 벨보이 혹은 그 앞에 이제 데스크 출신 아. 분들이신데 요거를 예약제 시스템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괜찮은 모텔들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하면 좋겠다. 사실 저희도 사실 플랫폼 사업에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어때 저희 옛날에 업계 그렇죠. 저희 업계 선배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플랫폼 사업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셨고 굉장히 좋은 지적이셨어요. 대기. 그래서 이제 모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약 시스템이랑 모텔 가이드에 등록되어 있는 네. 그 모텔들은 할인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 가이드를 어디서 등록해요? 예약을? 모텔 사이트가 가이드는 있어요? 카페입니다. 다음이었던 걸로 저 정확하진 않아요. 제 기억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누적 10회 이상의 아, 쿠폰? 누적 10회 이상의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검증이 되면 그거를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근데 모텔 가이드는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했고요. 야놀자가 플랫폼 성장하면서 지금의 유니콘 기업으로 부럽다.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게 2005년, 6년, 7년 요 무렵 그럼 야놀자도 카페로 시작했습니다.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지금의 우리가 편안하게 앱으로 예약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건데 2005년이면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띵동 서비스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뚝배기 집에서 뚝배기를 늦게 먹었다. 번호가 지나갑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을 다시 걸어야지. 그러면 125번에서 342번까지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방으로 들어갈 때 나와요. 사람이 나오면 청소가 급하게 진행되는 거죠. 거의 뭐 나오자마자 시트만 갈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에도 거기를 모음을 이용했었던 이유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모든 것이 어떤 건가요? 이건 사실 한국 사회에 이건 역사 이야기인 거니까 이건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유흥 놀이문화의 부재입니다. 남자친구랑 뭐 해요? 보통 만나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영화 보죠. 요 세 가지를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모텔에서. 그게 모텔의 확장 과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됩니다. 배달되죠. 캔커피스 레시피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영화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게임도 됩니다. 그쵸. 이게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유흥 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놀이 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모텔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쭉쭉쭉쭉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국의 젊은 층들이 유흥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크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근데 영화 보고 게임 하신 적 있나요? 거기 가셔서? 쉽지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나? 왜 쉽지 않나? 기본 대실 시간이 3시간. 3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왜 3시간이 기준이에요? 저 기준에 뭔가. 함의된 바. 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평균 횟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인들의 가능한 횟수, 그러면 한 그러니까 시간 평균 시간, 평균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계산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실이라는 거. 대실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모텔입니다. 호텔은 원래 대실 문화가 없어요. 호텔은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대신 해주잖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풀린 거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려면 한국의 숙박업소의 역사가 이제 들어가야겠지. 근데 호텔은 음. 대실이 안 됐던 거예요, 원래는? 좋은 지적이야. 한국의 숙박업을 어떻게 나눌까? 법적으로. 한국의 숙박업에 모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요? 숙박업에 포함되는 건 하나입니다. 호텔? 여인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텔은 관광 호텔이에요. 저것만 숙박업에 해당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 숙박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숙박을 전용으로 하는 곳이다 라고 하면 이제 관광호텔이고,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다. 건전하네. 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근데 요거 말고는 뭐냐, 호텔이 있고요, 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숙이. 뭐 여인숙도 들어가요? 이거는 공중위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부서도 다르고 다릅니다. 모텔은 어디 포함되어 있냐? 지금은 사실 호텔과 모텔이 모호해요. 다 호텔이에요. 근데 옛날 모텔들이 지금 호텔로 승격한 셈인 거잖아요. 그렇지. 뭐 그거에 대한 조건 같은 건 없어요? 그게 아까 말했었던 1999년이었습니다. 1999년에 법을 바꿔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모텔이라는 게 법적으로 있었냐? 없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였냐? 혹시 장급 여관? 아, 장급 여관? 서울장 막 이런 거. 옹장, 땡땡장. 요게 모텔화가 되는 거고, 아, 그 모텔이 지금은 그냥 호텔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호텔은 뭐냐? 관광 호텔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왜 이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까요? 왜 문체부에서? 관광지 근처에 있었어. 그렇지. 관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워커힐, 힐튼, 그런 데도 다 관광 다 호텔이에요? 관광 호텔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요걸 나누는. 외국인은 상대할 수 있는. 외국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가 돼야 됩니다. 데스크에 외국어 가능자가 있어야 돼요. 식사 가능하냐? 외국어가 가능하냐?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느냐? 요게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걸로는, 룸과 룸 사이의 간격.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그렇지. 아주 중요해요. 벽 두께? 예. 옆방의 소리. 여러분들이 혹시 호텔에 갔는데 옆방 소리가 들린다. 위반입니다. 위법한 행위예요. 누가 위반한 거야? 호텔이 위반한 거야? 아니면 소리를 낸 분이 위반하신 거예요? 사실 뭐 저와 함께 간다면 어지간한 호텔도 법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평균 데시벨로 간다. 평균 데시벨로 간다. 그러면 이게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벽과 벽 사이. 벽 두께. 그 다음에 로비의 크기. 그것도 다 조건에 들어갑니다. 로비의 크기. 그 다음에 몇 명을 식당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전체적인 걸로 따져서 관광 호텔과 아닌 걸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등급을 나누는 거지. 근데 그러면 모텔은 뭐냐? 모텔. 모텔은 뭐의 약자죠? 뭐예요? 모텔. 모텔? 진짜 몰라? 네. 응. 무슨 약자인데요? 모터와 호텔을 합친 겁니다. 자동차 왔다 갔다 가는 데 있는 모터. 거예요? 진짜? 모터와 호텔을 합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혹시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하는데. 네, 맞아요, 2층짜리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있고 앞에 차대 있고 차 막 있고. 이런 이제 고속도로나 길 외곽에 있는 것들 있죠. 네. 거기에 모텔입니다. 그 원래는 자동차랑 사람이 같이 쉬는 곳이 모텔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넘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그 에로틱이 붙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주 예전부터 한국 사회에 여관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80년대 조금 뒤로 가볼까요? 81년 이전. 81년 이전과 이후는 대한민국이 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왜일까요? 밤을 바라보는 시각, 통행금지가 풀립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번 확인들을 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특히 결혼기념일과 아버지 어머니의 결혼기념일과 나의 탄생이 10달 이전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결혼 전에 만들어진 분들, 그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은 당연히 장미관, 서울관,
뭐 이런 모모장 여기가 지금 무슨 동이지? 항동장 이런 데서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81년 이전에는 핑계가 돼.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저기 시내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통 그 종로에서 밥을 먹었겠죠. 명동이나 이런 데서 밥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했어요. 10시야. 9시 55분. 아유, 갈 수가 없네. 못 가. 그럼 자고 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가다가 우리 잡히면 우리 그 유치장에서 자야 된다. 안 되지, 안 되지. 잠깐 좀 쉬었다 갈래? 쉬었다 갈래라는 말. 쉬었다 갈래.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어의 위대함이다. 한국어의 위대함이 얼마나 은유적인 표현입니까? 함 할래가 아니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어떻게 쉬었다 갈래.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바로 이 통행금지와 연관이 있는 것. 통행금지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장급 여관에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들어가는 이유가 자러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금지가 풀릴 때까지. 네, 잠깐 통행금지가 해지될 때까지만 새벽까지 쉬었다 간다. 그런데 왜 80년대 중반에도 그게 붐이 일어나느냐? 3S. 3S 뭐지? 하나, 스크린, 스포츠, 야스. 야스인데 이 야스가 뭐냐? 뭘까요? 스크린은 다 알죠. 영화 막 만들어져. 스포츠,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막 이런 프로 스포츠들 만들어져. 야스는 뭘까? 근데 왜 야스예요? 밤야. 야한 스포츠라고 할까? 줄임말. 왜? 그럼 야스는 뭐냐? 요즘 야스는 친구들 뭘까? 모를까봐. 야스는 뭘까요? 야스는 사실 그 정책상 스트레스 정책이라는 게 없는데 이때 막 이 산업이 엄청 발전을 해. 성매매. 가라오케. 가라오케도 들어갑니다. 유흥업소도 들어가요. 유흥업소가 있고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단란주점과 엄청나게 많은 룸사롱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80년대 중반 이후로. 그리고 하나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지는 게 성매매. 인 건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모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한 이미지가 모텔에도 붙는 거지.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모텔이 성매매 업소 혹은 불륜 업소로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거야.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원래 모텔은 장급이라 그랬는데 이 모모 장급 여관들은 그 역할을 한 게 꽤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일제시대부터 그랬어요. 성매매를요? 많이 있었죠. 그때도 있었어요. 1920, 30년대에도 모모장 뭐 이런 그 장급 여관들은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유가? 아니요. 매춘하는 데입니다. 매춘. 20, 30년 매춘을 하는 유곽. 일본인들이 그 유곽 간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 유곽촌이 따로 있어. 여관만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데 거기는 숙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매매가 목적입니다. 이게 해방 이후로 발전을 하는 거지. 유곽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게 해방 이후가 되면은 이 유곽이라고 하는 곳이 성매매 업소로 변화가 되는데 군부대 근처에 있어요. 맞아요. 다 군부대 근처에 있어. 근데 왜 군부대 근처에 있냐? 보면은 거기에 미군들을 상대로 한 유곽들이 유명한 데들이 많습니다. 용산 있고 파주, 의정부, 맞아요. 그 다음에 평택 뭐 이런 데들이 미군들이 주로 있었던 곳에 유곽이 유명한 곳들이 많아요. 이게 애초에 시작이 됐었던 건 유곽이 장급 여관, 이때는 그냥 여관이지. 그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여관은 곧 유곽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이 80년대 들어가면서 모텔의 이미지에 덧입혀지게 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과 여관 사이에 있었던 모텔이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이 99년에 바뀌는 법에 올라타가지고 다 호텔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쫙 하고 이제 성장을 하는 거지. 이거의 역사는 아예 따로 있어. 인천의 대불호텔의 최초의 서양식 호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근대 호텔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네. 왜 인천일까? 그 부두. 계양장. 좋아. 오늘 좋아. 경인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배 타고 와가지고 인천에서부터 다시 그 서울로 가는 게, 한양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 하루 묵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1899년에 경인선이 완성이 되면 이제 와도 기차를 타고 서울로 금방 갈 수 있어요. 금방까지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인선의 그 기차가 어느 정도 속도냐? 농담인 것 같지만 정말 기차의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비유하자면 2, 30km? 속도가 그렇게밖에 안 나요. 빠르지 않아. 그래도 걸어간 것보다는 이제 빠르니까 그걸 타고 가는 거지. 인천 계양장을 중심으로 있었던 호텔들이 다 나중에는 경인선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경성으로 옮기는 거지. 주로 어디? 손탁 호텔이 있었던 정동을 중심으로 호텔들이 생기고, 생각보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호텔 중에 진짜 오래된 호텔이 있습니다. 손탁 호텔 다음에 거의 생겼다고 하는. 서울에요? 서울에 있어요. 지금도? 네. 조선 호텔입니다. 그때 생겼다고? 20년도 더 전이죠. 네,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20세기 초에 생겨요. 근데 지금 모습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증축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국제호텔 같은 호텔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국제호텔은 해방 이후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호텔들을 주로 사용하는 건 일본이나 혹은 식민지 조선에 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호텔들. 그래서 이게 관광 호텔이라고 붙이는 거야. 그때도. 그때는 관광 호텔이라고 안 붙였지만 호텔이라는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때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호텔들은 다 목적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선 호텔도 마찬가지고, 손탁 호텔도 마찬가지고, 대불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그걸 미군이 관리하고, 미군이 관리하던 걸 군사정권 이후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하나둘씩 가져가게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군사정권에서 호텔업을 갑자기 60년대 중후반부터 엄청 진흥시키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5성급,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들이 거의 다 이때 지어집니다. 워커힐도 마찬가지예요. 워커힐은 미군 대상 호텔. 강변북로가 김포공항에서 워커힐까지예요.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호텔이기 때문에 워커힐 호텔 앞에는 강수욕을 하는 데가 있었어, 원래. 강에서 강수욕, 해수욕이 아니라 강수욕. 진짜? 거기서 미군들 이렇게 놀고 호텔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딱 알고 있는 호텔이라고 하는 느낌은 거의 대부분은 관광온 혹은 비즈니스차 한국에 왔었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들. 그래서 사실 호캉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호캉스에서 돈지랄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라서 이게 호캉스가 아닌 거고, 실제로 호텔을 가는 건 관광을 가는 겁니다. 다 돈지랄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1년에 2번씩 가시는 거예요? 해외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을 제가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수 관광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왜 하와이로 가셨나요? 답사 차원이었죠. 거기에 있는 그 진주만 폭격의 현장,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하와이로 이민 가셨던 한국 이민 1세대 분들의 고충을 확인하고자. 혹시 뭐 호텔과 모텔 관련된 질문 있으세요? 모텔이 근데 아직까지도 좀 네. 막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난 너무 좋은 이미지인데. 그래요? 모텔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근데 약간 저는 90년대생인데 언론에서 항상 접했을 때 모텔이 너무 안 좋은 이미지들. 네. 드라마, 나는 영화 이런 데서도 다 너무. 나는 그건 진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그 야스에 대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고, 어떤 관념, 어떤 사회적 분위기. 아니, 야스는 건강한 겁니다.
모텔? 모텔에 누군가와 함께 들어간다는 것?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건 그것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 야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인 것이고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 해방 이후 한국 청년 문화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우리 모텔이 지금까지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들을 벗어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야놀자 광고 연락 주세요. 잘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면 제가 준비되어 있는 내용 제대로 빨아드리겠습니다.